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흥분 상태에서 글을 써서 두서없이 마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남편과 시댁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경력 쌓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좋았고 그 뒤로부터는 돈 벌고 재테크 하는데 미쳐서 남자 만나고 연애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고 주변에 친구들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봐도 내가 벌면 그만인데 왜 굳이 돈 많은 남자를 찾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당장 없더라도 남자는 많이 만나봤어야 사람 보는 눈도 생겼을 텐데 20대를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만 하며 돈 모으고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러다가 정말로 골드미스로 늙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연애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나이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외모도 준수하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며 여자의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외모를 이용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능숙하게 여자를 다룰 줄 알았던 건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늦게 시작한 연애는 정말 달콤했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때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몇 배를 벌고 있었고 저는 이미 제 명의로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남편이 혼수 약간 해오는 걸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말이 혼수였지 그냥 오래된 세탁기 냉장고 바꾸는 정도였고 오히려 남편이 오랜 시간 타고 다니던 국산 중고차를 외제차로 제가 바꿔주면서 사실상 결혼식의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았고 능력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결혼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시댁 집안 자체가 대체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집안 경조사에 드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제가 부담했었고 때마다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명절이며 기념일에 선물도 한 번씩 해드렸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능력 없는 시아버님 대신에 평생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되어 평생 하던 일 그만두시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기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새 옷도 사입고 가방도 사들고 친구들 만나서는 아들 잘 둔 덕분에 호강한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시누이는 전문대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며 살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면서 학원비 내달라고 하길래 그 비싼 학원비도 제가 내줬습니다. 기껏 돈 내줬으면 열심히 다니고 취업해서 능력 없는 자기 부모님이라도 먹여 살리던지 그 학원마저도 끝까지 못 다니고 미용 기술 배우고 싶다며 다른 학원 다니는 바람에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그때 남편이 제게 잘해주고 있어서 참고 지원해줬습니다. 학원비며 용돈까지 다 내줬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직업은 지금도 못 구했어요. 그 와중에 올 초에 남자 만나서 시집한다면서 뻔뻔하게 저한테 결혼 비용 좀 대달라고 하네요. 진짜 대답도 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식구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느니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식구끼리 돕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저는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또 멍청하게 신우 시집 갈 때 뭐라도 하나 들려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신 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놈 하우대 멀쩡하고
제가 사준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다니던 헬스장 때려치고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간덩이가 부어서 처음엔 유튜브 한다고 설치면서 운동 영상 몇 개 찍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그마저도 안 하고 헬스장을 차린다고 가게 자리 알아보려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작 저는 헬스장 차려준다고 말한 적 없는데 무슨 돈으로 차린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온 가족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버니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기가 도를 지나칩니다. 제가 어디 못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닌데 마치 제가 돈으로 어린 남자 꼬셔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기고만장해지고 이 상황에서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에게서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제가 주는 용돈도 수시로 부족하다고 하고 안 쓰던 향수도 자주 쓰고 매출 안 한 등 여자가 보기에 바람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마침 제게 연락처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어? 하고 하긴 전화를 했고 당연히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오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자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는다며 지가 먼저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말싸움이 길어지는 것 같아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평생 운동만 했던 남자를 제가 힘으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자 남편은 핸드폰을 벽에 던져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심증은 거의 확정이었는데 물증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로 남편의 카카오톡을 들어갔더니 역시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동시에 만났어요. 서로 간에 오고 갔던 사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죄다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기고 저는 드디어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바람핀 두 명에게 연락해서 유부남과 바람핀 거 알고 있었냐고 상간료를 고소한다고 했더니 둘 다 제게 전화해서 자기는 몰랐다고 남편에게 속았다며 싹싹 긁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자들에게도 남편이 본인을 총각이라고 속여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쓰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와 시댁에 보내주고 있던 용돈을 다 스톱시켰더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의 집이니 남편은 바로 쫓아내 버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 다 쓰러져 가는 손바닥만한 너네 집 가서 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오해한 거라고 거짓말하며 버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고소한대요. 제가 무슨 제목으로 저를 고소하냐니까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서 길바닥으로 내한게 생겼다면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내주고 있던 돈과 신우에게 지원해주던 돈도 전부 내역이 남아있으니 이혼 소송할 때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제게 전화해서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제게 쏟아냈고 저는 당연히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서 소송할 때 증거자료로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비용 청구한 소송만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던 말던 제가 알 바가 아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헬스장 그만뒀을 때 하도 시건망을 떨었는지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려서 적어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트레이너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저와 이혼하기 시작하면서 시댁 집안이 쫄딱 망해가는 건지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써온 돈을 전부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제가 받아낼 수 있다면 남편과 시댁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겠죠. 절대로 봐주는 일 없이 끝까지 소송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아예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개인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무리 없게 갈 수 있었죠.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둘 다 같은 금액을 매달 통장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며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런 성향이 이어졌고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남편과 제가 5천씩 모아서 1억 만들고 그 돈으로 전세 껴서 집도 얻고 혼수까지 다 맞추고 결혼했습니다. 맞벌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생활비로 남편과 제가 200만 원씩 통장에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한 달 생활하고 남은 돈은 부부 공동 비상금으로 모아뒀어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도 각자 챙기고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걸로요. 어른들은 저희처럼 정확하게 반반 나누는 결혼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싸울 일도 없고 감정 소비도 줄어들어요. 서로 배우자 간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둘 사이가 안 맞는구나 싶으면 나중에 갈라서기도 쉽다는 장점이에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지겠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가 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몇 주 남겨두고 저희 친정 엄마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더라고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뤄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식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 결혼식까지는 치르시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제게는 신혼여행보다 엄마의 수술이 더 중요했고 회사의 신혼여행으로 일주일 휴가 낸 걸로 엄마 병간호를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엄마의 수술 이후로도 저는 여유 있을 때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엄마의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큰오빠와 결혼한 새언니 그리고 친언니와 셋이서 번갈아 가며 엄마 간호를 했습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을 나눠 돌아가며 엄마를 보살폈고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거나 감정 상하는 일은 다행히도 없었네요. 다만 수술 후에도 엄마의 건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오빠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그 뒤로부터는 일주일에 2~3번씩 오빠네 집을 방문해서 새언니 살림도 도와주고 엄마 곁에 있어 주었죠. 새언니한테 정말 고마운 게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을 때도 뭐 도와줄 거 없다고 그냥 쉬라고 하고 새언니가 음식이며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더라고요. 새언니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셔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좋아해주고 딸인 저보다 더 엄마에게 헌신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지만 엄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각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오빠가 받았어요. 그때 시가로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우리 언니는 시집갈 때 엄마가 1억을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걸로 퉁치기로 했고 저는 시집갈 때 엄마 도움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현금 8천만 원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엄마 결정에 다 동의했고 가장 고생하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을 오빠네 부부가 엄마 아파트 갖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누가 말기암에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까? 언니랑 저랑 아무런 불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엄마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위로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 아쉬워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 한꺼번에 독식하셨으면 언니네와 우리한테 5천만 원 정도는 더 나눠줘야 공정한 거 아니냐면서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말하길래 너가 우리 엄마 아플 때 한 게 뭐가 있냐고 싸웠어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다운 신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신혼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엄마 집이나 오빠 집에서 간병을 하며 보냈었고 나머지 날은 집에 오더라도 밀린 집안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남편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죠. 당연히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정말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느낀 점은 간병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처음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해놓고는 손대지 않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설거지 당번이면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릇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 먹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손대지 않더라고요. 빨래건 청소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원래 반반씩 순번정해서 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서운한 점은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플 때도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말 한 번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보러 왔었지만 올 때 죽 한 번 사온 적 없었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엄마고 남편이 엄마를 얼마나 봤다고 제가 그런 걸 바라나 싶어서 꾹꾹 참았는데 똑같은 처지의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빠네 부부에게 준 아파트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어차피 유산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넣어줄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8천이나 꽁돈 생겼으니 저보고 크게 한턱 쏘라는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 먹어서 엄마 돌아가신 게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나중에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우리 그 돈 받아서 유럽 여행 가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여행 계획 짜자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이 아차 싶었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고 말실수했다고 싹싹 빌며 사과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밑바닥 드러나 보이는 게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의무로 산다는 느낌으로 보냈죠. 어차피 결혼 전부터 아이 같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실수로라도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더 피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미우니까 시댁도 당연히 미워지더라고요. 기념일 명절 공휴일에 다 약속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는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해버렸죠. 괜히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 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병관우를 저보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로형이 하나 있는데 미혼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전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도 없고 병수 밟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네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저랑 시아버지랑 둘이서 번갈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병간호 하는 게 힘들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만두고 병간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너가 왜 직접 안 하고 나보고 해달라고 해? 아들은 병간호 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돈을 못 버니 능력이 없니? 내가 왜 일을 그만두고 너네 엄마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남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막 쏟아내 버렸어요.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일하면서 간호하던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비 200만 원 주는 거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괜히 시어머니 병수발 들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 줄 몰라서 못한답니다. 누구는 병수발하는 자격증이라도 따서 한 줄 알겠어요. 정할 사람 없으면 아주버님이랑 너랑 돈 반반 내고 간병인을 쓰라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엄마를 어떻게 맡기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 보라고. 새언니는 그렇게 엄마한테 극진하게 하는데 너는 장모님 아플 때 죽 한 번 사다 준 적 있냐고.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바야 우리 새언니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간호해 줄 거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못 대처 먹은 년이라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쌍욕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너네 집 들어가서 살면서 직접 병수발 들고 살아라고 했죠. 남편이 이혼 이야기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간병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형이랑 간병인을 쓰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에게 서운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생각나서 뻔뻔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산다 해도 시어머니 아픈데 한 번도 안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간병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지만 안 하자니 신경 쓰일 게 뻔하잖아요. 남편과 정말 안 맞는데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이혼하고 도망갈 생각하냐고 저보고 제정신 아니랍니다. 친정엄마 아플 때 남편이 새언니 하는 거 반에 반만 했어도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한 거 다 좋은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왜 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참고 살아봐야 남편이 앞으로 저를 더 원망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감정 더 나빠지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복잡하게 나눠야 할 재산도 없으니 지금 그만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남편은 당장 이혼할 수 없다고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자면서 지금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이혼하고 혼자 살 겁니다. 반반 결혼하면 간섭하지 않고 부딪히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면서 각자 가족 챙기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야, 요즘 뭐하고 지내? 뭐래도 너한테 좋은 소식 듣기는 힘들었나? 무슨 좋은 소식이야? 우린 아직 아이 계획도 없어. 그냥 둘 다 일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봐줄 사람도 없어서 안 돼. 하긴 내가 요즘 너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 너도 빨리 애 낳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둘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이제 30대 중반 넘었는데 더 늦으면 영영 힘들어져. 너는 나한테 좋은 소식 듣기엔 30대 중반 넘었는데 더 늦으면 영영 힘들어져. 하니 우리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를 별로 안 좋아해. 없어도 아쉬운 것도 없고 아직은 둘이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아. 내가 애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애 낳는 사람이 뭐 따로 있니?
일단 낳으면 모성애가 다 생기는 법이란다. 다른 집 애는 안 이뻐도 내 새끼는 얼마나 이쁘다고. 여자 나이 더 먹으면 임신도 힘들고 낳을 땐 더 힘들어. 너도 이제는 진짜 노력해야 돼. 우린 당분간 생각 없대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아들만 둘을 낳았잖니. 원래 이 친구가 옛날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결혼하더니 애를 둘 낳고 살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던 전부 애 낳으라는 이야기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몇 년째 이야기만 하면 이런 식이라 저도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얘들아, 니들도 빨리 둘째 낳아야지. 하나 키워서는 육아의 참맛을 몰라. 우리 나이도 있는데 미루지 말고 다들 노력 좀 해라. 특히 아직 첫째도 없이 일만 하는 수연이는 반성해야 돼. 내가 우리 부부는 아직 아예 계획이 없는 거야. 에이, 너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너는 인생의 절반을 손해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하도 입만 열면 애 낳아라. 애 낳은 친구에게는 둘째 낳아라. 딸 낳은 친구에게는 아들을 낳아야지. 딸 낳으면 시댁에서 안 좋아한다면서 자기처럼 아들을 둘이나 쑥쑥 낳아야 한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 애 낳은 자랑만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아이는 없어도 맞벌이 하면서 여유있게 즐기며 살고 있어요. 올해 승진하면서 연봉도 6천 정도로 뛰었고 제 남편은 원래 저보다 훨씬 잘 버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그 친구는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박봉에 고생하며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돈 없고 여유 없어서 우리 친구들 정기 모임에 회비도 못 내면서 자꾸만 친구들한테 애 낳으란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다들 벼르고 있던 중이었죠. 야, 얘기 들었어. 너 이번에 과장 진급했다면서 한턱 단단히 써야겠네. 고마워. 한턱 써야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만나자. 다들 애 키우느라 바쁘잖아. 너처럼 속 편하게 한가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왠지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다.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애 안 키운다고 한가하게 지내는 건 아니거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가 찔리는 사람처럼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해? 여자가 회사에서 과장 달아봐야 뭐하니? 너 점점 말이 심해지는 것 같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되하니. 나는 정말 너네 부부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애 키우는 즐거움을 모르는 너가 불쌍해서 하는 소리야. 너가 뭔데 나한테 불쌍하다 어쩐다 떠들어대는 거야? 기껏해야 애 키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대?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 말이 심하다고? 다른 애들도 뒤에서 너 욕하는 거 알고 있니? 형편 어렵다고 친구들 모임할 때 밥값 한 번 안 내고 얻어먹기만 했잖아. 앞으로 모임 나오려면 회비 똑바로 들고 나와.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너희 같은 애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아들 둘 낳은 내가 얼마나 부러웠겠니? 너희 같은 애들이랑은 내가 먼저 인연 끊고 말지. 우리 아파트 맘카페 엄마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겠네. 너 그건 네 아파트도 아니고 새 들어 살면서 맘카페 활동은 뭐하러 해? 내년에 계약 끝나면 또 이사 가야 하지 않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유치하긴 한데 결국 이렇게 그 친구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꼬박꼬박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밥 먹고 가면서 항상 회비 내라고 하면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있어서 그냥 나머지 친구들끼리 좀 더 부담했었거든요.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아들 자랑하던 친구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고 덕분에 요즘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왜들 그렇게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의 인생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본인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